안녕하세요. 벽광입니다. 자, 오늘 육친론 기초 강의, 이제 16번째 강의인데요. 이제 정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그 화면에 보시면은 정제 이렇게 써있고, 한자로는 바를 정자에 이제 재물을 나타내는 재물 제자를 썼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그냥 직역을 하게 된다면, 바른 돈, 바른 재물,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써놓기로는 이제 뭐 일해서 번 돈, 고정 수입이다. 또는 이제 고정 자산이다. 뭐 이런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정제라는 것은 이제 스스로 노력을 해서 번 바른 돈이다.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불로소득의 개념 그런 거 아니고요. 뭐 무슨 뭐 리스크, 위험성이 따르는 큰 돈의 개념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매일매일 뭐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 뭐 월급이라든가 뭐 내가 모아놓은 적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정제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주 내에서 이 정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게 재물과 재화를 나타내는 상징이기 때문에 길성, 좋은 그런 육친성으로 이해하기 마련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그래서 정제 말고 육신으로 볼 때는 육친 말고 육신이요. 육신으로 볼 때는 재성 그렇게 하면 정제와 편제를 아울러 묶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음양으로 구분하면은 육친이 되는데 이제 정제와 편제로 나누어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묶어서 그냥 정편제를 다 돈이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정제와 편제는 약간의 그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정편제에 대한 어떤 특징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정제를 다뤄보는데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스로 번 돈, 일한 돈, 모은 돈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앞선 강의들에서 쭉 일간, 그다음 비견겁제, 그다음에 식신상관을 통해서 이제 정제까지 넘어온 것이죠, 강의가. 그렇게 되면 일간을 중심으로 일간이 뭐 비견이라든지 겁제에 통근을 하거나 또 이렇게 해서 힘을 얻은 것들의 일간이 식신상관의 기운을 통해서 식신상관은 자기 능력의 발현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다시 또 생하게 되면 재성을 생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1차적으로요. 그러면은 일간, 식상, 재성으로 연결되는 그 하나의 과정이 성립되는데 그 과정의 결과물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일간이 자기 스스로의 힘을 통해서 자기 능력을 구현해서 발현해서 그것으로 또 이제 재화, 재물을 획득하는 것 또는 재화를 생산해내는 것. 그 다음에 돈에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능력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하나의 과정. 이것을 다 통칭해서 이제 정제가 받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주 내에 이 정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가 이제 사주에 이런 재성이 없는 사주, 특히나 이제 오늘은 정제를 공부하는데 재성 전체가 사주에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한 결과물을 보기가 어려워서 삶에 좀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뭐 일만 벌려놓고 일에 대한 결과가 신통치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약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 개념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일에서 번 돈, 고정 수입, 자산 뭐 등등과 같은 그런 것들로서 통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또 판서를 좀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재물 그래가지고 그 돈, 재물 그런데 옆에 양명지원이라고 하는 한자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자, 그래서 한자로 보면 기를 양자에 우리 목숨 명자 또는 그릇 명자의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어떠한 명이죠. 명. 그 사람의 타고난 명을 기르는 원천이 된다. 근원이 된다. 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길러주는 역할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성 중에 이제 뭐 정인을 어머니라고 뭐 육친적으로 많이 설명하는데요. 자,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수생이라고 합니다. 수생.
수생. 수생은 뭐냐면 이제 생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생명을 받는 것. 이런 거는 수생. 그런데 이제 어머니한테 생을 받더라도 이것을 길러주는 것은 결국 근원적으로 이런 재화나 재물이 있어야만이 명을 기를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생명을 얻는 것도 얻는 거지만 이 기본적으로서 이 돈이 없다면은 먹을 수도 없고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일정 정도의 이 재화는 꼭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재물이야말로, 이 돈이야말로 양명의 지원, 양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서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어떠한 명을 길러주는 근원이 된다, 이런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 이제 우리 가족 관계로 보면은, 이제 남자로 보면은 자기 정처라고 했습니다. 바를 정자. 그러니까 이제 뭐 애인, 사귀는 사람, 무슨 부인 놔두고 또 이런 또 다른 이렇게 사귀는 여성분들, 이런 분들 아닙니다. 바로 정처, 즉 가정을 제대로 꾸민 그 가정 안에서의 그런 처, 우리가 흔히 조강지처다, 이런 말씀들 하시죠. 자, 그런 정처, 바른 처가 바로 정제가 됩니다, 남자한테는. 그리고 여자한테는 시어머니가 됩니다. 시어머니. 그래서 시어머니가 여성분들한테, 여성사주에서는 정제가 되죠. 그래서 이 관계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보시면은 제가 이제 목화토금수 해가지고 오행을 써놨는데요. 자, 이제 이유는 왜냐하면, 우선 그 재물이라고 표현된 것이 우리가 그냥 통칭 재화, 돈 이렇게 해서 다 같지 않다는 거죠. 돈이라고 해도. 즉 이 오행별로 보면은 어떤 일간이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 다루는 재물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주에서 나타나는 현상도 서로 그 결과가 상이하겠죠. 그러니까 재물의 종류, 재화의 종류도 일단은 5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목일간인 사람들은 당연히 토의 재물을 쓰겠죠. 토의 재물을. 자, 토의 재물을 쓰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흙이라는 속성, 토라는 속성이 뭐예요? 이렇게 뭔가 묻어두는 속성이 있겠죠. 묻어두는 속성.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묻어두는 속성으로 인해서 재화를 잘 숨겨둡니다. 잘 숨겨두는 속성, 숨기는 속성.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그런데 이제 지지로 가면은, 이제 천간에서 무기토가 되겠지만, 지지로 가면은 진술, 충미의 재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4종류가 돼요, 지지에서. 다른 오행과 달리.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서로 형을 하거나 충을 하거나 하는 형충의 관계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땅에서.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땅이 자꾸 열리고 닫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재물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묻어넣어서 잘 묻어놓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한 번씩 열리고 땅이 열리고 닫히고 하다 보니까 흔들려서 재물이 쏟아져요. 재물 그릇이, 재물이 담겨 있는 그릇이. 그렇게 되면 이건 소대를 보겠죠. 재물이 새 나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잘 숨겨놓고 묻어두고 그다음에 모아두고 하는 거 잘하는데, 주기적으로 이런 토의 형질에 따라서 형이나 충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재물의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화일간인 사람은 금의 재물을 쓰겠죠? 금의 재물. 자, 그럼 금의 재물이 뭐예요? 쇠로 된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쇠로 된 재물이다 그러면 우리 과거의 그 엽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도 이제 물론 동전이 있지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예요? 딱딱하고 무겁고 가라앉죠. 무겁고 딱딱하고 가라앉는다.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돈의 속성이 가장 부합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럼 뭐 여러분들 뭐 이제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죠. 아니, 지폐도 돈 아닙니까? 그렇죠. 지폐도 돈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가 보통 아주 오랜 과거에서부터 보면은 재화를 뭐 조개 껍질로 이렇게 화폐 단위로 썼던 시절도 있었죠. 그 이후에 줄곧 오랜 세월 동안 이 금속 성분의 어떤 엽전의 개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재화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재화는 큰 돈은 이제 문서로 써서 어음으로 이제 서로 주고받았는데 그건 서로 이제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유통되는 돈의 대부분의 속성이 금의 속성을 많이 띠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 와서는 이것이 이제 종이화된 지폐로 이제 지금 하긴 하지만 지금도 그래서 금 같은 거, 금덩어리 같은 거는 금의 속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재화의 기본 단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금이죠, 금.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중요한 귀금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화일간인 분들은 가장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재물, 돈에 대한 속성을 가장 돈답게 이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목화금수, 화일간, 병정의 일간들은 돈의 속성에 대한 것을 가장 근본적으로 잘 이해하는 속성들이 좀 다른 일간들보다 좀 크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생각하시겠지만 재물이 가볍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돈을 이렇게 하늘에다 뿌리면서 그리고 또는 뭐 얼굴에다 붙이고 다니거나 나 얼마 있다 보여주거나 그러지 않죠. 돈이 있으면 대부분 지갑에 넣거나 자기 주머니에 넣거나 그 다음에 숨기죠. 감춥니다. 자기가 돈이 얼마 있다는 거를 대놓고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돈의 속성은 보이지 않고 무겁고 가라앉고 숨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속성이 이제 금의 속성을 가장 닮았다. 그래서 화일간들이 재화의 속성에서는 가장 재물적인 돈적인 속성이 확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토일간은 뭐예요? 수의 토국수니까요. 극하는 거니까 수의 재물을 다루겠죠. 자, 수의 재물을 다룬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물의 속성을 이거를 돈으로 쓴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얼핏 생각되는 게 어떤 거 있을까요? 흐르는 재.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통상적으로 유통재다. 재화가 유통해서 흐른다. 자, 이런 재물의 이 연관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물이라는 속성이 불어나면요. 어마무시하게 바다처럼 불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큰 재화, 바다같이 그런 속성. 잘못하면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굉장한 피해를 주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인해서 큰 돈도 벌지만 위험성도 많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재화가 유통되는 것들로 인해서 연관이 되는 재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이게 이제 토일간들이 다루는 수의 재물이겠죠. 자, 그 다음에 금일간은 금극목이 되겠죠. 그러니까 목의 재물을 쓰겠습니다. 목의 재물은 어떤가요? 살아있는 것이죠. 금의 속성은 이제 살아있다는 설명을 하긴 좀 어렵고, 근데 이제 목의 재물, 목의 속성을 재물로 쓴다, 돈으로 쓴다. 이것은 어떨까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게 살아있는 거니까 성장성입니다. 성장성.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증식의 개념이 되겠죠. 증식 재산과 일련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돈을 증식하거나 불리거나 재테크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인연이 많고 감각이 좋겠다.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금일간이 다루는 목의 재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수일간. 자, 수일간은 수국 화니까요. 화의 재물을 씁니다. 자, 그러니까 불을 돈으로 쓴다는 얘기죠. 불을. 그러니까 제일 가장 확연히 드러나는 재물이죠. 그런 돈이다. 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물, 재화, 돈은 보이지 않고 숨고 가려지고 숨기고
묻어두고 뭐 이런 속성이 많은 게 기본적인 건데, 이 수일간들이 쓰는 화의 재물은 자꾸 드러나요. 번쩍번쩍. 그리고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가장 돈 있는 거를 못 숨기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수일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수의 일주로 태어난 임계수 사람들은 화의 재물을 쓰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돈의 개념, 이런 것들, 또 가지고 있는 돈, 이런 것들을 잘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폼도 제일 많이 내겠죠, 그만큼. 그러나 그만큼 지출도 또는 뺏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겠다. 그러한 안타깝다고 하면 안타까운 거라고 해야겠죠. 네,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이게 불이니까 불같이 일어난다. 불같이.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재산이 증식될 때는 불같이 일어났다, 또 불같이 꺼져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속성속패다, 빨리 성하고 빨리 패한다, 이런 특징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속성속패의 특징, 이런 것도 따라 붙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그래서 약간의 그 기본적인 정제, 재물의 어떤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정제에 대해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일간별에 해당되는 오행으로서 다르게 되는 재물의 특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재화의 종류, 재성의 종류, 정제라고 오늘은 배웠지만요, 재화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또 특징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정제는 일간이 결국 극하는 거죠. 내가 극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 육친을 설명할 때 가장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육친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 가장 1순위로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 재성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극하는 거, 내 마음대로, 극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뜻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극하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생하는 식신상관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죠. 물론 맞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맞죠. 그러나 거기는 어쨌든 내가 생을 해서 내 힘을 써야 됩니다. 물론 이제 재성도 내가 힘을 써서 극을 하겠지만, 생을 해주는 것보다는 내가 극하는 쪽을 더 많이 좋아하죠. 그래서 1순위가 바로 이제 재성을 가장 좋아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주 분석을 할 때도 가장 궁금한 점이 뭐예요? 항상 재성의 동태, 재성의 향방, 이런 거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돈은 언제 버나요? 많이 버나요? 이런 것들을 묻죠. 자, 그래서 이제 재성을 제일 좋아하고, 두 번째가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식신상관을 두 번째로 좋아하게 되는 그런 순서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또 드려볼게요. 자, 이제 아까 설명에 이어서 보통 일간으로 보면요, 이 양의 기운을 가진 양간은, 자, 양간은 뭐예요? 갑, 병, 우, 병, 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음간은요, 을정 기신계가 되겠죠? 을정 기신계가 됩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갑목의 정제는 기토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병화의 정제는 신금이 되고요. 무토는 계수가 정제가 되고요. 경금은 을목이 정제가 됩니다. 임수는 정화가 정제가 되죠. 자, 그래서 요 모두 정제가 사실상은 갑기합, 병신합, 무게합, 을경합, 정임합의 천간합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극하면서 음량이 다르는 거죠. 일간이 극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음량이 다른 면이죠. 음량이 다른 간이죠. 자, 실제로 이것은 양간으로부터는 전부 천간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극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합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매우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거죠. 실제는 좋아서 사랑하니까 합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재물을 그만큼 좋아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양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재물을 애지중지, 정제를 애지중지하는 편이 크고요. 성향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성의 특징들을
합하려는 특징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세속적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돈을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한 성향이 좀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반면에 음간은요 정제를 보게 되면 이제 신금 목국토니까요. 신금이 아니죠. 무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정화는 화극금이니까요. 병금이 되죠. 기토는 토국수니까요. 임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신금은 금극목이니까 간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수는 수국화니까 병화가 정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모두 정제들이 이제 음양이 서로 다르죠. 양간들이 되겠죠. 자, 이게 정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음양이 다르게 극하니까 이런 걸 유정지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을 유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정자를 쓰고요. 극이다. 내가 극하지만 정의 있게 극한다. 유정지극. 그러니까 많이 극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정제는 그만큼 이제 음간은 합하지는 않지만 유정지극의 형태가 돼서 정제를 좋아한다 이렇게 또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세속적 성향은 음간보다는 양간의 형태들이 아무래도 정제와 부합되고 천간합을 이룸으로 인해서 세속적 성향에 대한 집착은 좀 더 양간들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래서 정제의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개념하고, 그 다음에 제 종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지적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정제가 육친적으로 이제 어떻게 서로 다자간의 관계에서 중간 역할, 그러니까 일간, 식상, 그 다음에 또 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다자간의 관계에서 돈 말고 재물을 뜻하는 거 말고 어떠한 형태로서 여러 가지 해석의 기초가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정제 첫 번째 시간 육친론 16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벽강이었습니다.